5번에 extra curricular 봅시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scattered하고 focused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 10학년 아니면 11학년 초까지는 다양하게 해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성이 어린 나이에 없는 건 뭐냐면은 아이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부모님이 뭐 시키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면 아싸리 그냥 15살에 조기 졸업해가지고 천재가 되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는 이 스캐터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커싱이 필요하고요. 그게보다는 이제 여름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름. 여름에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 봅시다. 이게 제가 and도 아니고 or도 아니고 둘 다 포함했던 건 뭐냐면은 다 해도 되고요. 하나만 해도 돼요. 본인에 맞게. 예를 들어서 그 작년에도 우리가 그 뭐 한 학교만 빼놓고 다 붙은 애는 여름에 그냥 스타벅스에서만 일했어요. 자기는 그냥 일을 하기로 그냥 결정한 거죠. 아까 우리가 스탠포드 예시에서도 그 바리스타 했던 애도 보면은 여름에 스타벅스에서 일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름에 보면은 제가 이걸 말했던 건 뭐냐면요. 11학년, 아까 그랬잖아요. 11학년 끝날 때쯤 되면은 나의 장점과 단점이 나올 거예요. 얼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봉사로 집어넣어야죠. 내가 전공이 부족하다 그러면 전공으로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둘 다 부족하면 둘 다 나눠서 넣어야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이 줄을 넣는 건 뭐냐면은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캠프를 보낼까요? 인턴을 할까요? 봉사를 할까요? 근데 그거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택일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에게는 택일이 될 거고요. 누구에게는 2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3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는 SAT 공부할 시간은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and or SAT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SAT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제 만약 11학년 학생들 그리고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물론 여름에 SAT가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SAT 10주 한다고 애가 점수가 더 올라가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한 4주 일단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딴 것도 이런 활동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벌써 여름을 한두 번 벌써 SAT를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점수가 안 나왔다. most likely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social contribution도 우리가 2가지 측면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봉사활동인데요. 하나는 이제 과거에는 이 타입 3가 있었어요. 타입 3가 뭐냐면 그냥 약자를 도와주자예요. 근데 그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 이제 기초적인 거고. 그 약자를 도와주자는 전반적으로 이게 되겠죠. 뭐냐면 노양원 가가지고 음악 연주하기. 아니면은 뭐 이제 복지센터 가가지고 청소하기. 이런 거는 과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타입 2로 갈게요. 이제 중요도 순서인 것 같은데 타입 2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어떻게 환원을 하는지. 아까 스탠포드에서도 봤듯이 이 아이가 그거겠죠. 자기가 환경에 대한 연구와 지식을 가지고 환경 피해를 입은 지역에다가 그 돈을 기부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하고 널리지를 연결한 거겠죠. 소셜 애드vocacy는 뭐냐면은 일단 먼저 튜터링이랑은 달라요. 튜터링은 애들한테 그냥 가르치는 거잖아요. 튜터링은 이거랑도 또 달라요. 그냥 애들한테 수학 가르치는 거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 근데 그거 별 의미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 없어요. 뭐 애들은 뭐 수학 가르치면서 유튜브도 만들고 수학 가르치면서 뭐 교재도 만들고 교재 만드는 데는 별로 없죠. 교재는 좋아요.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튜터링 말고 소셜 애드vocacy라는 건 뭐냐면은 사회적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촛불 시위 많이 하잖아요. 거기까지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위를 지도해가지고 촛불 시위 같이 만들 수 있다면 걔는 하버드 붙을 거예요. 네. 한 몇십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은 얘는 근데 그런 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셜 애드보케시는 아까 얘가 했듯이 구체적으로 어디 갔지? 이 아이가 했듯이 그 Asian Awareness Society 그냥 동양 그 사회에서 무슨 에이전이 뭐 underrepresented 됐나? 뭐 그렇나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각인시키는 활동들. 그래서 만약 우리 공동체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장애인 인식하세요. 그래서 그런 애도 있었어요. 저랑 4년 전에 했던 애인데 걔는 진짜 생각이 없었는데 착한 애예요. 왜냐면 뭘 시키면은 아 맞다 이거 하면 좋겠냐고 정말 열심히 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했던 게 뭐냐면은 너는 이제 앞으로 걸어다니는 그 메모장이 되라.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 있을 때마다 걸어다니면은 장애인 램프 시설이 없는 걸 다 표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지도에다가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는 구청에다 다 냈어요. 이거 너네 미설치 지역인데 빨리 설치하라고. 걔는 봉사활동 요구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애드vocacy의 한 방안이죠. 할 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남을 배려하는. 오늘도 지금 보니까 누가 이거 하고 오신 분이 있던데, 그 다리 삐셨는지. 근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경사가 깊은 데는 예를 들어 겨울에 얼어 있는 구역들 있잖아요. 되게 걷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구청에다 말하면 돼요. 이런데 지금 다니기가 힘들다. 어떻게 보면 이게 웨슬블로잉도 아니에요. 그냥 남이 불편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애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게 소셜 애드vocacy의 핵심이고 그런 활동을 해야죠. 그게 요새 조금 많이 이루어지는. 근데 이 배경이 된 건 뭐냐면 이제 LGBTQ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아이들 사이에 또 유행으로 이게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ccomplishment and contribution 볼게요. 이게 두 가지 또 내가 하는 거는 항상 남들과 비교해 보세요. 내가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요새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특정 개인이나 공동체에 내가 임팩트를 줘야 돼요. 내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설에 그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변화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하는 거 Goodbye to short-term activity. 짧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여름에 일주일 동안 캠프 갔다 오는 거, 여름에 일주일 동안 인턴 하는 거. 근데 그런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이걸 너무나 강조하는 거는 일주일 갔다 오는 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걸 그걸로 이제 다 쓰려고 해요. 다 떨어지죠. 그 다음에 리더십 많은 것도 좋지만 리더십은 항상 이 컨트리뷰션에 연관을 시켜줘야 돼. 너가 어떤 변화를 했는지. 모든 학교가 리더십 에세이 물어봤을 때는 항상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것도 과거에 비해서 다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지.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요. 좋아하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extracurricular activities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저도 과거에는 특정 학과마다 특정 활동이 좋다라고 생각한 기간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런 특정 활동이 중요한 것보다는 특정 활동보다는 그 활동에서 나타나는 이제 성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학교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 대학교에서. 그래서 먼저 College of Art and Science, 이게 되게 황당한 과지요. 이 안에 문과대학교도 있고, 이과대학교도 있고, 휴머니티도 있고, 인문대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많이 보는 건 뭐냐면은 실제 어느 활동을 하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이거를 현 사회와 공유하는 그런 근거들이 많은 애들이 가는 것 같아요. 봉사든 운동을 하든 간에 운동도 학교에서 대표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나가서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서치를 좀 중요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College of Art and Science는 요새는 이제 Analytics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통계나 이제 분석하는 쪽에 이제 그 기술이 많이 적용되는 것 같고요. 엔지니어링은 뭐냐면은 이제 보는 거는 Innovation인 것 같아요. 뭔가 아까 말했죠. 그 Creativity하고 Creation은 다르다고요. 생각과 창출하는 걸 두 가지를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난 아이디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뭔가 계속 만들면 돼요. 컴퓨터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부트대 중에서 얘는 컴퓨터 그냥 좋아해요. 코딩을요. 그래서 게임도 좋아하고. 그래서 구글 스토어에다가 게임을 한 30개 만들어서 올렸나요, 걔는? 네. 그런 거. 계속 뭔가 만들면 돼요. 네. 그리고 학교에 3D 프린팅 있는 애는 그거 갖고 정말 주구장창 뭘 계속 만들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좋고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판매해가지고 기부하고. 이런 창조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문구가 없었어요. 그 어느 학교에도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요 컬리지 오브 엔지니어링은 그 유펜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요 네 가지 항목들은. 유펜이 이제 엔지니어링을 볼 때는 이걸 본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과거는 이런 얘기가 없었지만, 이제는 어떠한 경로더라도 엔지니어링 경험은 좀 가지고 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엔지니어링은 수업이 없기 때문에 물리나 과학만 했으면 됐는데 요새는 좀 아니더라고요. 요새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엔지니어링을 좀 접해봐라. 그게 요건으로 이제 표기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항상 강조하는 거는 excellence in math and physics예요. 그래서 excellence 정도가 된다면은 physics 한 2
아니면 FIDIC C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math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calculus BC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뭐 linear algebra나 뭐 그 이상 단계까지 가는 게 excellence겠죠. 왜냐면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봅시다. 비즈니스는 원서를 보면은 얘가 정말 긍정적인 애라는 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도 그런 애들 좋아요. 이것도 워튼에서 가져온 거예요. Ability to feel positive change.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건 보여요. 그러니까 활동도 활발하고 되게 다양하게 인게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의 웰빙을 위해서 되게 다양하게 혁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애들. 근데 핵심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 학교에서 리더십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랑 무슨 상관이냐고 볼 수 있지만 솔직히 비즈니스 잘하는 뭘 뽑겠어요. 뭘로. 그래서 그 성격으로 봐야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듯이 또 이것도 이제 워튼인데 수학, 통계, 경제,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에 조금 이제 프레퍼레이션이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렇게 가는 이유는 이제 비즈니스가 변하고 있잖아요. 비즈니스도 과거에서 그냥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요새는 그냥 아이디어 셀링하고 이노베이션 크리에이션이고 그 다음에 파이낸스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게 많이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항들을 보면은 조금씩 달라요. 요구하는 인재상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건 제 내용이 아니라 그 학교들에서 그냥 공통적으로 있는 거를 제가 가져온 건데 그래서 이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어떤 활동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어느 학교도 어떤 활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오히려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어떤 특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질문은 뭐 엔지니어링 하려면은 어떠한 자질을 보여야 되나요? 엔지니어링 하려면 어떠한 성향을 보여줘야 되나? 이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그래서 이렇게 시각만 바꾸면은 남들과 비교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내가 아는 친구는 엔지니어링 잘하는데 뭐뭐 하고 있다. 이건 다 액티비티 중심의 시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액티비티 리스트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 아이가 엔지니어링을 하려면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보여줄까?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아이들과 준비하는 과정에 유대관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폭넓어져요. 그래서 그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extra curricular activity 중에 요새 조금 많이 또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요. 이제 뭐 미시건도 필요하고 브라운도 필요하고 코넬도 낼 수도 있고 하는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예체능 포트폴리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제가 알기로는 이런 미국 미대 입시할 때도 이런 포트폴리오 만들어주는 학원들이 있다는데 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포트폴리오는 아이가 예체능 지원하는 애는 아니에요. 지원하는 애는 아니지만 그 학교에서 내고 싶으면 내라고 돼 있어요. 하버드도 그렇고요. 예일도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좋아한다. 아니면 예술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본인만의 기록을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드세요. 본인이 이제 리서치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리서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저도 3년 전에 그 MIT 가는 얘는 리서치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다 넣을 수는 없었고 얘가 publish, unpublished 된 글들이 한 40개 정도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동안. 그래서 얘는 그거를 이제 abstract 100단으로 다 줄여가지고 앞에는 그 목차, 그리고 쓴 연도, 그 다음에 뒤에는 abstract 100단어씩 해가지고 한 몇 페이지 만들어서 그걸 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모든 학교에 다 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 아이의 전공과 무관하게 이 전공이 예체능이 아니라 그랬죠. 예체능이 아닌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활동을 열심히 했고 어떤 재능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거에 한 근거로서 제출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이거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전문적으로 하는데 가가지고 이거 돈 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 어떤 학교는 그거 아시죠? 라이스는 사진도 내야 되는 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네, 학교들마다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많은 사람들이 깜빡하고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원서를 제출하는데 딱 떠요. 포트폴리오 제출할래요? 그러면은 좀 찝찝하잖아요. 노하기에는. 그래서 미리 조금 생각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첫째, 예체능 학생이 아니에요. 둘째, 이건 어디가 전문가가 작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셋째, 아이가 진짜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거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이가 만들었는데 야 이거
기술적으로 너무 낙후된 거 아니야? 기술적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너무 유치하지 않아? 그런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그 아이의 그런 이제 열정이나 관심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꼭 생각을 해보세요. 단, 이 모든 게 이제 음악은 들어가 있는데 이제 PDF 파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음성 파일은 안 돼요. 네. 봅시다. 일단 요것도 또 좀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제 추천서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11학년이라면 추천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봅시다. 추천서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의외로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제가 몇몇 부모님들은 동일하게 경험하실 거예요. 아이한테 야, 너 누구한테 왜 안 받니 하면은 그냥 안 받을래. 그러면 점수는 좋지만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발견되는 게 아이가 필요한 분한테 못 받아와요. 근데 추천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Academic Recommendation인데 반드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선생님한테 좀 받아오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요번에 조금 아쉬운 케이스였는데 얘가 뭐 선생님이랑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수학이랑 이과대학교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됐었는데 얘가 다 그냥 영어하고 외국어에서만 받았어요. 수학 선생님도 얘한테 못 써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과학 선생님도 얘한테 못 써준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점수랑 모든 게 다 좋은데 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뭐 미시간은 붙었는데 얘는 좀 더 높은 데 붙을 것 같았는데 추천서 그러니까 애랑 얘기했죠. 뭐가 잘못되냐. 근데 추천서 이 부분이 좀 안 됐고 추천서가 잘 꼬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꼬여요. 카운슬러 리포트가요. 왜냐면 추천서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한테 추천을 못 받다는 거는 이 아이가 부모님이 생각하는 만큼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애가 아니에요. 오히려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왜 쓰기 싫어주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지금부터라도 먼저 상의를 하세요. 나중에 가서 이게 나왔을 때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 가서 상의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니? 그리고 누구한테 받을 거니? 해가지고 그 리스트를 미리 해가지고 이제 11학년이면은 11학년 끝나기 전에 선생님한테 그 해당 선생님에 가서 추천서를 부탁을 해요. 네. 그리고 추천서는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additional recommendation은 딱 그거예요. 솔직히 additional recommendation은 우리가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한국이랑 다른 게 증빙 서류를 하나도 같이 안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additional recommendation은 저는 원칙은 그거예요. 나의 에세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소재들이 있을 거예요. 근거들이. 그분한테 가서 받아오세요. 예를 들어 내가 커뮤니티 에세이를 쓰는데 어떤 특정 봉사단체에 대해서 썼다. 당연히 그럼 그 봉사단체에 있는 사람 걸 받아와야죠. 그게 더해가지고 강화되니까. 근데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와준 애가 있는데 못 받아왔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느끼죠. 왜냐면 이제 그때 사실이 확인되는 거죠. 얘가 말한 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안 써준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되게 열심히 했다 그러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additional recommendation은 저는 작년은 다르게 얘기했는데 올해 와서 좀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supplementary essay에 쓰는 소재들. 그 소재와 관련된 기관 아니면 소재에 관련된 경험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분한테 받는 게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인턴십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Y매저에서 좀 중심적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인턴십 가서 받아오시고요. 내가 제일 중요한 액티비티가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다. 그럼 달리기 코치한테 받아오고요. 하나.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받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2개를 요하고 어떤 학교는 3개를 요하고 어떤 학교는 4개를 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받아놓고 학교들마다 다른 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적어도 나의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에 들어가는 소재들 중심적으로 이건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 부분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이 아래. 아까도 얘기했죠. 서플리멘터리 에세이가 중요하다는 것도 말했어요. 그리고 근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서플리멘터리 에세이가 있을 때 절대 에세이가 뭐 4개 있다. 에세이 내에 소재나 주제를 겹치게 하지 마세요. 특히 이게 문제되는 게 스탠포드가 좀 문제가 되거든요. 스탠포드는 Y 메이저가 에세이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너의 아카데믹 관심사, 그다음에 너 자유 시간에 뭐 하니, 너한테 중요한 게 뭐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아이들은 다 과학 이렇게 써요. 재미없죠. 그래서 소재를 중복시키지 말고요. 아무래도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에 근거해야 되니까
워너비가 되면 안 돼요. 내 사실에서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글을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accurately understand the question. 학교들마다 질문이 조금씩 달라요. 비슷해도. 이 세 가지 학교를 봅시다. 세 가지 학교가 다 Y major 에세이가 있어요. 유펜 한번 볼게요. How did you discover your intellectual and academic interest? And how will you explore them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lease respond considering the specific undergraduate school you have selected. 그래서 보면은 키워드는 이걸 어떻게 발견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explore 할 거고, 그 다음에 specifically는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너가 고른 단과대학에서 어떻게 추구할 거냐. 코너를 봅시다. 이상한 문구가 있어요. Students in arts and science embrace the opportunity to delve into many multifaceted academic interests embodying the 21st century terms as Cornell's and any person, any study. Founding vision. 그래서 우리가 먼저 any person, any study, founding vision을 먼저 알아야 돼요. Any person, any study, founding vision은 뭐냐면 코넬은 interdisciplinary를 처음부터 강조를 했어요. 누구나 자기가 궁금한 게 있다면은 한 단과대학교에 제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단과대학교 지식을 갖고 해야 된다. 뭐가 다른가요? 그러면 얘나 유펜은 specific undergraduate school 하나로 제한시켜놨잖아요. 코넬은 우리가 전공을 적더라도 다른 단과대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마이너를 할든지 인터디스플리너를 할든지 그런 내용을 항상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봅시다. any person, any study니까 그 any study, any person이 아니잖아요. 이 파운딩을 보면은 이 설명도 있어요. 왜냐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의 발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 Y major 에세이는 단순한 지식적 개발이 아니라 퍼스널 그로우도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그래서 애들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tell us about the areas of study. 봅시다. areas. 얘네는 한 개잖아요. 얘네는 다양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갖길 바라요. 가장 큰 차이죠, 둘이. 같은 Y major 에세이인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Northwestern 봅시다. In 300 words or less, help us understand what aspects of Northwestern appeals most to you and how you will make use of. 봅시다. 뭐가 다르죠, 얘네는 순서가? 이 두 개는 I가 먼저였잖아요. 근데 얘는 순서가 Northwestern이 먼저예요. 그래서 개인적 경험이 좀 나중에 오고요. Northwestern fact가 되게 중요해요. Northwestern fact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내 걸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emphasis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세 개 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Y major 에세이거든요. 근데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은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고 써야 될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accurately understand the question. 학교들마다 공통적으로 겹치는 에세이가 community essay, activity essay, Y major 에세이는 겹쳐요 다. 하지만 여기서 보다시피 그 질문은 겹치더라도 질문의 핵심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써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는 그렇게 권장되진 않습니다. 조금씩은 달라야 돼요.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애들이 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8번.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11학년 되면 학교도 선택해야 되고 단과대학교도 선택을 해야 되지만 먼저 이런 생각은 다 버리세요. 내 드림 학교는 프린스턴인데 가장 경쟁력이 낮은 과는 어딜까? 누구나 다 해요. 경쟁력이 제일 안 좋은 과는 누굴까? 그래서 별의별 통계 자료를 다 찾아오세요. 이건 안 좋아요. 또, 맨 마지막에 가서 또 전공 바꾸는 거. 그것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apply to early program for the sake of apply. 그냥 다들 early 하니까 또 early 나도 하겠다. 이거는 진짜 안 좋아요. 첫 번째 두 개 안 좋은 건 뭐냐면요. 그냥 첫 번째 두 생각을 하는 애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없거나 확신이 없으면은 왔다 갔다 그래요, 전공을. 그래서 얘네들은 차라리 undecided로 가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early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거는 그냥 아까 말했듯이 11학년 때까지가 완벽하지 않은 이상 이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거. 일단 우리가 결정한 이걸 가기 전에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을 조금 이제 아세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정보를 다 공유하고 친하게 하하하 웃지만 11학년 끝나면은 살짝 이제 거리가 생기고 살짝 숨기는 게 많아질 거예요.
그 어느 학교 지원하고 무슨 과 지원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좀 친구들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카운슬한테 물어봐가지고 미리 내가 누구와 경쟁하는지를 먼저 보세요. 학교에서. 그 학교 내에서 경쟁이 제일 먼저거든요. 예를 들어 나보다 활동도 좋고 봉사도 많이 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랑 똑같은 과를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요. 어차피 그 학교에서 경쟁을 먼저 할 텐데.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본인이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본인 학교에 이제 그 전해 아니면 그 나비앙스 들어가면서 나오잖아요. 그 몇 명씩 붙었는지 그것도 좀 잘 보고요. 만약 어떤 학교에 한 몇 년 동안 안 붙였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건 다 선배들이 잘못한 거예요. 선배들이 가가지고 그 잘못한 거니까 선배들을 탓하세요. 그거는 대학교를 탓하지 말고요.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잘 가는 학교들이 있고요. 근데 거기는 조금 더 이제 트렌드가 있어요. 이게 계속 스테디하게 가는 거는 그만큼을 뽑겠다는 거예요. 한 5년 동안 뭐 4명씩 매년 뽑았다. 그럼 올해도 4명 뽑을 거거든요. 올라간다. 그럼 이걸 좀 찾아보세요.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학교가 이제 더 많이 뽑을 거고. 그런데 하향하거나 빵명인 데는 내가 진짜 과거에 있던 우리 학교 출신들과 완벽하게 뭐가 다른 게 있지 않는 이상 지원하지 마세요. 거기는. 그 다음에 제일 재밌는 건 뭐냐, 이게 꼭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전공인데요. 대표적으로 코넬은 컴사가 두 군데 있는 거 알죠? 하나는 아트 앤 사이언스의 컴사 메이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엔지니어링의 메이저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엔지니어링 컴퓨터 잘하는 애고 컴사는 컴퓨터를 못하는 애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컴사는 그냥 엔지니어링 퍼포스의 컴사를 하는 애고, 그 다음에 그 소셜 사이언스 안에 있는 거는 뭐냐면 컴퓨터 가지고 이제 applied math나 applied physics나 그냥 applied 그 소셜 사이언스 쪽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나온 것처럼 그 전공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11학년이라면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 지금은 아직 드리밍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년 10월 되면은 이제 현실을 직면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꿈꿔도 돼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은 그 학교 안에 스페시픽 프로그램을 어디 지원할지를 이제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2, 3월부터는 이제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학교가 이런 애들도 있어요. 한 학교에서 뭐 찾으면은 다 그냥 이컨. 근데 어떤 학교는 이컨 앤 파이낸스가 있고요. 어떤 데는 디벨롭멘털 이코노믹스가 따로 빠져 있는 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공에 맞춰가지고 학교 리스트를 먼저 잡아놓는 게 앞으로 준비하는 데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전년도에 우리 학교가 어딜 갔는지,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은 어디 지원하는지, 이게 훨씬 더 이제 용이해지거든요. 자기 주도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do not를 이건 하지 말고요. 이걸 먼저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일 시작점은 이 부분. 학교들마다 이제 통합과정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전공도 명칭도 다르고, 여기저기 단과학교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요약인데요. 이제 성공하는 아이들과 성공하지 않는 거, 이거 일반화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academic, 그냥 just good GPA 3.8, 3.7, 대부분 early unsuccessful. successful 하지 않았어요. successful은 뭐냐면은 top performance하고 rigorous continuation. 그래서 그 다음에 activities, conventional list, 전통적으로 애들이 많이 하는 것만 있던 애들은 또 안 돼요. 뭐냐면은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얼마나 길게 했는지. 그러니까 딴 거 다 이제 복잡한 거 빼고 액티비티에서 핵심은 이런 길게 했던 거. 적어도 10, 11, 12 아니면 적어도 11, 12 이렇게. 9, 10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 관도 쓰니까. 그래서 길게 했던 게 많은 아이들이 좀 잘 되더라고요. 어워드 같은 거 unsuccessful 뭐냐면은 교내상. 많은 애들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교내상만 많은 애들. 그 다음에 더 특이한 건 뭐냐면은 딱 유명한 수상 영역 하나 있는 애들. 얘네들도 안 되더라고요.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successful 뭐냐면요. 이제 award and recognition은 항상 accomplishment도 중요하지만요. activity하고 나의 accomplishment에 상호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그룹 액티비티면은 그룹도 나와 있고 인디비주얼도 나와 있고, 내가 과학을 좋아하면은 과학이 돼 있고, 봉사를 많이 하는 봉사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의 연장선이 이제 어워드가 된다라는 거. 그게 서로 단절되면 안 되는 거. recommendation, unsuccessful,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들이 안 쓰고 싶어 해요. 성공하면은 구체적으로 쓰고요. 또 보여줘요.
얘네들은 진짜 성공한 애들은 특히 그거더라고요. 선생님이 먼저 내가 이렇게 썼는데 너가 수정하고 싶으면 나한테 좀 얘기해 주라. 그리고 보여주더라고요. 만약 나중에 추천서를 썼는데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는 그거겠죠. 엄마 이 선생님 안 써준대. 그러면 애가 뭐가 지금 잘못돼 있어 학교에서. 근데 애가 가져와가지고 추천서를 보고 너 뭐 하고 있니? 선생님이 한번 추천서 읽어보랬는데 그러면 속으로 살짝 미소를 지으면 돼요. 얘가 잘했구나 학교에서. 근데 둘 다 아니고 중간이라면은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사이가 있어요. 뭐냐면요. 선생님이 야 너 뭐 써줄까? 좀 구체적으로 나한테 좀 말해줘. 그러면은 좀 이제 긍정이고요. 근데 이제 요 사이에 들어오죠. 중간과 최고의 중간이면은 최악과 중간은 뭐냐면은 선생님 요거 갖고 좀 써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아니야 내가 그냥 먼저 쓸게. 네. 그러면은 안 좋은 추천서가 나온다는 거니까 그 선생님은 그냥 빼는 게 좋아요. 네. 에세이든 unsuccessful은 뭐냐면은 허구적인 거.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듯. 사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others는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나온 건데 자기한테 적합한 프로그램을 못 찾으면 또 떨어지더라고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successful은 뭐냐면은 additional information을 최대한 잘 활용한 아이들. 그러니까 원서 끝에는 additional information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UC도 있어요. 650단어로 쓰는 게 있는데 성공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보면은 거기다가 첫 번째 나오는 거는 additional activities 해가지고 10개 이외의 activities 더 나이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커먼 앱이나 coalition은 academic award밖에 못 쓰기 때문에 additional information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는 non-academic recognition이 또 나와야 돼요. 수상 영역이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모든 게 나온 애들이 좀 성공적이지 이 additional information이 좀 빈칸으로 가는 아이들 얘네들은 좀 성공적이지가 않더라고요.